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결국 또 기각이 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법원 출석 모습과 구속영장 기각 후에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신문 받아서 들어갈게요. 실제 비리 의혹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모든 혐의 부인한 취지세요?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신경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하셨습니까? 특검 시작되면 1년은 더 수사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 다음에 얘기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몇 번 이런 비슷한 언급을 하셨어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나오기가 네.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다. 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그래서일까요?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백 결정적으로. 하나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항상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석에서도 그렇고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는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왜 그랬냐면은 네. 이 검찰발 소식으로 그런 얘기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우리가 보도되진 않았지만 이제까지 나온 것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 네. 라는 얘기를 이제 검찰발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랬었죠. 저는 그래서 그것이 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새로운 혐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번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네.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예전과 똑같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군요.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도주 우려가 없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저 앞단입니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저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1차 영장이 기각할 때도 법원은 저것과 동일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죠.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건 네. 뭐냐면 결국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위치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은 아마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아마 기소가 된 후에 공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민정수석이야. 그러니까 내가 직무감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게 내 일이야. 그래서 내가 문제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얘기하라, 문제를 제기했어. 그게 무슨 잘못이지? 나는 정부수석, 경제수석이 아니고 민정수석이야.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민정수석으로서 인사에 개입하는 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 아닐까라는 것이 아마 우병우 전 수석의 주장이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범죄 성립, 즉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혐의 내용에 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자, 도망의 염려가요. 사실 청문회 때 출석 요구서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네. 그거를 받지 않고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됐었어요. 자, 이게 결국엔 도망의 우려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건 제가 조금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될 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네. 발부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라는 건요. 일종의 이런 거 아세요? 얄리얄리얄라 정 얄라리얄라. 네, 청산별곡에 나오는. 그렇죠. 네. 고려가의 후렴구 아니겠습니까? 후렴구.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고려가 공부할 때 항상 후렴구가 붙는다고 하죠. 네. 이것도 그런 거라고 이생하시면 돼요. 아. 중요한 건 그 앞단에 있는 중대한 범죄가 소명되느냐다. 네. 중대한 범죄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네. 크게 뭐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망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네. 그것이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소명이 안 된 상태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청문회 좀 출석 안 했다고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 그렇게 네. 못합니다. 그건 그렇군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단에 범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거죠. 네. 예, 박영수 특검이 그 우병우에 대해서 그 영장이 재청구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100%라는 말은 정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영장 발부의 실패는 그 검찰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철수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부실 수사 부분을 제기하면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보수 진영에서는 결국은 이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일종의 정치적인 편향된 수사 아니냐, 네. 그것이 확인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양쪽에서 다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이 기각이 된 날
고영태 씨가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집 현관문을 뜯고 검찰이 영장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사진이 공개가 됐죠.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철문, 현관문을 뜯고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고영태 씨 그리고 고영태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불만과 항의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지금 어떤 혐의로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체포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예, 일단은요, 고영태 씨 네. 혐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인천본부 세관장 인사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알선수재. 이건 거의 지금 밝혀진 예,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뭐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한테 인천본부 세관장에 누구누구 좀 임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런 부탁을 받고 돈 한 3천만 원을 받은 다음에 뭐 최순실 씨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을 인천본부 세관장으로 앉힌 거 아니냐. 실제로 네. 그 사람은 인천본부 세관장에 앉았다가 올 2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알선수재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검찰이 전격적으로 체포한 건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가 아닙니다. 정식적인 법원의 체포 영장을 발부를 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영장을 집행을 한 건데 저 문이 이제 뜯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게 이제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라고 하면 약간의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나 검찰 설명 이런 거죠.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네. 우리는 그 영장을 집행하러 고영태 씨 집에 갔다. 네. 근데 그 집 안에 고영태 씨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매뉴얼이 있는 대로 영장 집행을 위해서 문을 뜯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고 저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세관과 관련된 인사청탁 의혹,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배를 인천본부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2천만 원을 2천이군요. 예, 예, 조정하겠습니다.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 자,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으로 오늘 체포가 됐습니다. 자, 체포가 되면 지금 어디 있나요, 고영태 씨는? 고영태 씨는 지금 검찰에서 체포영장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48시간 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고영태 씨의 변호인에게 저희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것처럼 정당한 검찰의 영장 집행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허만섭 신동아 차장 그리고 한상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이 두 분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그리고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수고했습니다.